지금 보시는 이 기와 조각은 1500년 전 백제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입니다. 자세히 보면 한자가 거꾸로 새겨져 있지요. 상부와 상항. 이 상부 상항명 기와가 발견된 곳은 그동안 고부읍성으로 불렸던 정읍 고사부리성. 백제시대 이 일대가 고사부리군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거지요. 상부 상항명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와 항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지방 통치 조직이 있었음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중방성의 치소인 고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어요. 성곽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는 국립익산박물관. 전라북도 일대 성곽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다양한 철제 무기류가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머물며 생활했던 공간인 만큼 농사에 쓰인 도구들과 토기류도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글씨가 새겨진 인장화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주 동고산성에서 발견된 전주성이라는 글씨가 뚜렷한 이 기와는 전주가 후백제의 수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이처럼 인장화는 건물이 지어진 시대나 기능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지요. 이 기와들은 오늘 살펴볼 정읍 고사부리성에서 출토된 건데요. 여기엔 상부 상항이라는 글씨가 또렷이 남아있지요. 실제 그 고사부리성 발굴해 보니까 기와에 상부 상항이라고 하는 명문이 나왔어요. 이거 상부라고 하는 것은 도성 안에, 사비도성 안에 5개의 부 가운데 하나가 상부예요. 그래서 상항, 이 거리 항자를 쓰고 있는데 부 밑에 있는 단위가 또 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서울인 부여하고 똑같이 이 중방성의 경우도 도성에 준하는 도시 구획이 이루어졌고 서울인 사비성에 준하는 도시의 위용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곳 고사부리성의 북문지에서 상부 상항이랑 명칭이 새겨진 기와가 출토된 건데요. 이를 통해 정읍 고부에 백제의 중방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찾은 국립부여박물관. 백제 성왕은 도성의 구역을 5부, 즉 상, 전, 중, 하, 후부로 개편했습니다. 5부는 다시 5개의 항으로 나뉘는데요. 당시 기와편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538년 사비로 천도한 백제. 천도를 단행한 성왕은 지방을 직접 지배하는 방식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방성제입니다. 방군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538년에 성왕이 사비성으로 천도하면서 기존의 거점 지배 단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지방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을 5개의 방으로 나눴습니다.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도에 해당이 됩니다. 전라북도 할 때 그 도에 해당이 됩니다. 5개의 방 밑에 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7개의 군이 대략 기록에 나타나고 있고 그 밑에는 또 성이 있습니다. 한 200개 정도의 성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 단위 밑에는 촌이 있어요. 이 촌은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취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제 중앙에서 그 관리가 파견되고 또 병력이 이제 따라서 지배하는 그런 단위가 성까지가 되겠습니다. 방과 군, 성, 이건 이제 방군성 체제라고 하는데 지방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방성 가운데 지금까지 학계의 의견이 일치된 곳은 모두 3곳입니다. 당시 수도였던 사비를 중심으로 북방성은 지금의 공주인 웅진, 동방성은 충남 논산의 은진, 그리고 중방성은 정읍 고부라는데 이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백제는 왜 정읍 고부에 치소성인 고사부리성을 만들고 중방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걸까요? 백제에서 지금 설치한 오방 중에 중방성이 정읍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여기서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백제는 왜 정읍 고부에 오방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방성을 설치했을까요?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사부리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거대한 마한 고분군입니다. 이 고분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분구미의 성격은 지금 이 고부 지역은 백제 중방 고사부리성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마한 사람들의 세력 집단들이 이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제 중방 고사부리성의 기층 문화를 가졌던 이 집단이 이곳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분구면은 이것뿐이 아니고 저쪽에 그 천태산 자락에 운항리 고분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항리 분구묘와 이 지사리 분구묘는 바로 백제 중방 고사부리가 설치되기 이전에 이 지역에 있었던 마한 세력 집단을 알 수 있게 하는 고고학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덤은 그 시대를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땅을 호령하던 주인공들이 마한에서 백제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지사리 고분군 인근의 천태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굴식 돌박 무덤입니다. 횡혈식 석실분이라는 건데요. 이게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 이제 안치되잖아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집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굴식 돌박 무덤, 즉 횡혈식 석실분은 추가장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분이 이제 부부가 된다면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이 돌아가시면 다시 문을 열고 이 안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안치된 곳이니까 이제 이 방이 있겠죠. 그리고 이 이제 방을 이와 같이 편편한 돌, 즉 판석으로 세우고 여기는 이제 모를 이렇게 죽였잖아요. 이런 형태의 고분은 이제 사비 시대, 즉 7세기대에 들어서면서 유행하는 고분입니다. 문안 곳 하나 없이 거대한 바위를 정성껏 다듬어 만든 죽은 자의 안식처. 깊은 산속에 이런 굴식 돌박 무덤을 만들기 위해 당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땀방울을 흘렸을까요? 백제의 고위층이 이곳에 내려왔음을 말해주는 고분군은 특히 천태산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습니다. 반경 2km 안에 무려 270여 기가 자리에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백제 고분군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집된 고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이 바로 이 은선리 고분군이에요. 그만큼 백제 중앙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음을 이 고분군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이는 행렬식 고분군의 특징은 바로 웅진기에서 사비기에 걸쳐 있거든요. 근데 특히 많은 것은 사비기에 걸쳐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백제 세력이 처음 여기 온 것은 아마도 웅진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사비기가 많은 것은 사비 시대에 이곳이 중방성의 치소였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 세력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오방 가운데 중심이 되는 중방성의 치소를 정읍 고부에 만들었던 것이 더욱 확실해진 건데요. 고분군과 더불어 상부 상악명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됨으로써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와 같은 행정 조직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중방성을 다스렸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관모를 장식하기 위해 이렇게 은으로 만든 꾸미개로 자신의 신분을 나타냈던 이가 바로 방성의 최고 책임자인 방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백제 신분제 가운데서 두 번째로 높은 달솔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군정권을 거머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이제 업무하고 또 행정적인 업무를 함께 맡아봤던 사람들이 방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제 도지사하고는 달라요. 군사령관으로서의 직무까지 이제 맡아서 지방을 통치했던 그러한 이제 많은 권한을 지니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방령이 되는 것입니다. 백제 중앙에서 파견된 방령을 비롯해 수많은 관료들이 머물렀던 중방성. 그렇다면 고사부리성이 있는 이곳 고부에 중방성이 설치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사부리성에서 남서쪽으로 3km가량 떨어진 곳에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남의 3대 수리시설로 불리는 정읍 눌제비.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평야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젖줄을 간직한 풍요의 땅이었기 때문에 백제가 이곳에 중방성을 설치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고사부리성이 있는 그 고부 일대가 예전부터 그 상당히 풍족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호남의 이제 3대 제헌이라고 할 수 있는 눌제, 뭐 황등제, 벽골제. 그 중에 이제 눌제가 바로 고사부리성 그 남서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북쪽으로는 또 벽골제가 위치하고 있고, 경제적인 기반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 농경이다 보니까 그런 저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경제적인 비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중들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고사부리성이 이제 중방으로서 추도로서 역할을 하고, 백제의 중심이었던 중방성이 이곳 정읍 고부에 들어선 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일까? 고사부리성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백산성. 이해부터 바다와 내륙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해발 50m가 안 되는 야트막한 야산에 백산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당시 죽창을 들고 이곳에 모여든 농민군이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라는 말이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름 때문에 당연히 산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던 이곳 백산성에서 뜻밖의 유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땅속에서 나온 것은 마한시대 토기들과 불에 탄 곡물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곳 발굴 조사 결과 이곳은 산성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이 산을 중심으로요, 그 삼사 중에 어떤 곳은 삼중, 어느 곳은 사중, 그 환호가 이렇게 파여진 것이 확인됐거든요. 그리고 정상부에서는 그 건물지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탄화 곡물들이 불에 탄 거 있죠? 이게 아주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1개 토기들이 발견됐어요. 그 시기가 한 4세기 중엽 정도 되거든요. 바로 이 시기는 벽골제가 만들어져서 운용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눌제도 바로 인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잉여 생산물들을 이곳에 집산을 해서 어디론가 이렇게 운반했던 그러한 물류 저장, 물류 거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시대부터 생산의 중심이 된 눌제와 벽골제, 그리고 황등제, 거기에 유통의 거점이었던 백산성을 눈여겨본 백제가 이 일대를 아우르는 곳에 고사부리성을 만들고 중방성을 설치했던 겁니다. 동서남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고사부리성. 1500년 전 이곳이 백제의 5대 거점 도시로 정읍은 물론 김제와 부안, 고창을 아우르는 중심 지소였다는 건데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가 또 있습니다. 고창 흥덕의 백제 고문에서 발견된 바로 이 청동 인장입니다. 바로 도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제를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어떠한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 결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고사부리성에서 올라서 이 남쪽을 내려다 보면 멀리 영산강 유역까지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읍에서 조금 남쪽 고창 이런 데는 마한 분구묘들이 굉장히 많죠. 더 남쪽인 영산강 유역에는 백제 영역화 이후에도 마한 분구묘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영산강 유역까지 41개 세력을 아우르려고 했던 백제 중앙의 그러한 뜻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고사부리성은 삼국이 대치하던 상황에서 백제가 마한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방성, 남방성, 북방성 다 있지만 중방이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백제의 원래의 영토하고 마한의 영토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중방이다. 바로 전라북도 정읍 일대가 그러한 마한과 백제 본토를 연결시켜주는 중심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려볼 수 있고, 그렇게 백제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고사부리성을 이제 중방성으로 이제 부여한 것으로 판단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유물은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단서입니다. 당시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던 중국제 청자, 그리고 시대를 달리한 기와 조각들은 만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고사부리성이 그 쓰임새를 이어갔던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이한 모양을 한 자기들의 쓰임새가 궁금합니다.
고사부리 성에서 발견된 조선 시대의 그 코끼리 모양이라든지 또는 인면 모양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한 소위 상형이겠죠. 이러한 백자들이 발견됐어요. 이것은 제기로 사용되었던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읍성으로 사용되면서 이러한 그 제기들을 이용한 그 제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곳이 고부 읍성 시절에도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정신적인 면까지도 통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죠. 백제의 5대 거점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정읍 고사부리성. 정치와 행정, 문화의 중심이었던 백제 중방성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고사부리성 복원과 정비 사업은 지난 2010년 시작을 했고요. 오는 2030년까지 총 2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성벽 복원과 함께 진입로와 주차장 편의 시설을 확장하고 정비도 할 거고요. 또 특히 2026년부터는 장기적인 정비 계획 수립과 추진을 통해서 백제 시대 지방 통치의 중심이었던 우리 고부의 역사성과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지방 행정 체계인 오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방성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상부 상항명의 기와,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을 보여주는 자기까지 정읍 고부에 우뚝 자리한 고사부리성은 이 지역이 백제의 중심이었음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